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 사장은 요즘 직원이었던 박 과장에 대한 심한 배신감으로 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이 사장은 어느 날 회사에 찾아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그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과장으로 채용했고 특별히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아내가 있는 그에게 근무 시간도 조정해주고 종종 병원비에 보태라며 격려금도 챙겨줬습니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꿋꿋이 성실하게 일하는 박 과장을 진심으로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박 과장이 갑자기 퇴사하더니 경쟁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니 박 과장은 오히려 뭐가 잘못이냐 라며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월급 말고 챙겨준 게 얼만데 자신이 근무할 때 임금을 덜 받았다고 이 사장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아닌 박 과장의 배신에 이 사장은 너무 화가 났고 최근에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저와 상담하던 이 사장이 이 사연을 털어놓고 나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을 믿은 게 잘못입니다. 직원을 믿지 않고 어떻게 같이 일하느냐? 라는 그의 반문에 저는 다시 직원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 대답이 이상하게 생각되거나 거슬릴 수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 사장도 처음부터 박 과장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 과장이 딱한 사정에도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시점부터 그를 신뢰했을 것이고 그가 계속 일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박 과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한편으로 그의 성실성을 오래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박 과장 역시 자신을 배려하는 이 사장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에 떠나는 마음이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막상 떠날 때는 사장이 날 평생 책임지지도 않을 테고 나도 받은 것 이상으로 회사에 기여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과 달리 사장과 직원으로서의 만남에는 이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별의 모습은 여러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 아름답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한탄은 공허할 뿐입니다. 사장과 직원의 입장은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불가금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것이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너무 삭막하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직원을 공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이 어렵고 힘든 일을 떠맡기면서 내가 너 믿는 것 알지? 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직원이 행복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신뢰보다는 공정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연봉 인상이나 승진, 복지 혜택 등으로 직접 마음과 신뢰를 보여주면 그뿐입니다. 사장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직원들이 그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또 사장이 직원을 배려하는 데 대한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신뢰하거나 배려하는 만큼 직원들이 보답하길 바란다면 그 생각이 나중에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제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사장은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데 대한 대가죠. 이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사장 스스로 내가 필요해서 잘해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책임담의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진이가 쏘는 화살은 피하기 쉽고 은혜 베푼 사람이 던지는 창은 막기 어렵다. 군주의 근심은 다른 사람을 믿는 것에서 생기는 바, 다른 사람을 믿으면 그에게 지배받게 된다. 더 많은 사장력이 필요하다면 사장력 수업을 읽어보세요.